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정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누군가가 제 혈압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약봉지를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봉지가 너무 가벼웠거든요. 색깔도 냄새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남편 한도연은 69살이에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죠. 우리는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남편은 젊었을 때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시내 중소기업에서 사무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그런 규칙적인 삶을 살았어요. 꼼꼼하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죠. 가정에서도 집안 살림을 도맡아 관리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동네 슈퍼에서 일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오전에만 일하고 아이들 크고 나서는 오후까지 일했습니다. 소소하지만 꾸준히 벌어서 가게에 보탰죠. 성격이 급하지 않고 차분한 편이라 손님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집은 작은 아파트예요. 거실 한 칸, 방 두 칸에 작은 부엌이 딸린 평범한 집입니다. 15년 전에 들어온 이 집에서 평생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했어요. 베란다에서 바라보이는 동네 풍경이 참 정겨워요. 아침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산책 나가는 부부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여서 마음이 따뜻해지죠. 우리 부부는 아이를 2명 낳았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결혼해서 살고 있고 작은 딸은 부산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병원에 다녀와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제 약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미정아, 약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해. 혈압약 빠뜨리면 안 돼.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건강에 신경 쓰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고혈압으로 5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충격이 컸죠. 별다른 증상이 없었거든요.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시더군요. 증상 없이 몸을 망가뜨린다고요. 그때부터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아침에 약봉지를 열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복용하던 흰색 동그란 알약 대신 노란색 길쭉한 알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제 이름과 주소는 맞는데 약만 다른 거였어요. 여보, 약이 왜 이래요? 평소와 다른데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원래 그랬어. 약국에서 바꿔줬나 보지. 그런데 남편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45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의 거짓말하는 표정을 모를 리 없죠. 심장이 톡톡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라서 어색했어요. 이건 가짜야. 내 몸이 먼저 안다. 약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가슴이 이상했어요. 평소 아침에만 조금 올라가던 맥박이 저녁까지 계속 들썩였어요. 손끝이 저리고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닙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노래도 부르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목포의 눈물, 홍도야 울지 마라 같은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노래교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되셨어요. 옆에 앉아 계시던 복순 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복순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75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죠. 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셔서 세상 일에 눈이 밝은 분입니다. 자식들 문제, 사기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자주 해주세요. 미정아, 요즘 약 바뀐 거 있어?
얼굴색이 영 이상해. 복순 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사람 눈에도 이상하게 보일 만큼 제 상태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어지러웠던 것,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늘 바뀐 약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확인해 보자. 의심만으로는 안 돼. 증거로 말해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 둘째, 병원에 가서 상담받기. 셋째, 혹시 보험과 관련된 일은 없는지 알아보기. 동네 약국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큰 길가에 있어서 찾아가기 쉽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박선녀 씨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15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녀 씨는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60대 초반이에요. 꼼꼼하고 친절하기로 소문난 분이죠. 처방전 확인할 때도 두세 번 체크해 주시고 복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약봉지를 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선녀 씨가 봉투를 뒤집어 보면서 표정을 굳혔어요. 이거 미정 씨 약이 아니에요. 이름도 틀리고 용량도 틀려요. 포장지는 맞는데 내용물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누가 바꾼 걸까요? 실수일까요? 선녀 씨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입술을 눌렀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 같은데 집에서 누가 건드렸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목소리가 작아서 다른 손님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TV를 평소보다 훨씬 크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평소보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선녀 약사님 만나고 왔어요.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리모컨을 더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겁이 났구나. 남편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에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서랍 속을 뒤져봤어요. 평소에 남편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되니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약봉지들이 여러 개 있더군요. 빈 포장지에 적힌 알 수 없는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잖아요. 저도 작년에 복지관에서 배웠거든요. 놀랍게도 수면제 계열의 약이었어요. 제 혈압약 봉투에서 그런 약이 나온 거였습니다.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누가? 왜? 설마 남편이? 그때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서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이 늦은 시간에 보험 설계사가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벽 쪽으로 몸을 숨기고 남편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팀장님. 네, 와이프가 요즘 어지럼증이 자주 있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어요. 당신,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가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증거들은 분명했어요. 바뀐 약, 이상한 통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모든 증상들.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 몸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간 거예요. 복순 언니를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관 앞 벤치에서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남편이 제 약을 바꾼 걸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오시는 게 보였어요. 평소처럼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언니는 5년 전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신 후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도 매일 복지관에 나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세요. 미정아,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언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는 복지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일찍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바뀐 약 이야기, 남편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늦은 시간 보험 설계사와의 통화까지요. 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요. 언니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미정아, 보험 많으면 보호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야. 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언니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나 봐요. 그런데 미정아, 남편 통장은 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하고 45년 동안 남편 통장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부가 왜 몰래 보냐는 생각이 있었어요. 서로 믿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부의 도리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해. 언니 말씀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죠? 남편이 숨기고 있는데요. 남편이 목욕할 때나 외출할 때 기회를 봐. 요즘은 통장책보다 카드 명세서나 서류를 더 잘 확인해야 해.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목욕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평소 남편은 저녁 8시쯤 목욕을 합니다.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떨렸습니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큰 상자가 하나 있어요. 겨울옷이나 이불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상자였는데 최근에 남편이 자주 베란다에 나가는 걸 봤었거든요.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파일철이었는데 제가 본 적 없는 거였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보험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상해보험, 입원일 당보험, 암보험까지. 언제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한 걸까요? 수익자는 모두 한도연, 제 남편이었어요. 피보험자는 강미정, 바로 저였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서명이었어요.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체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글씨를 또박또박 네모나게 쓰는 편인데 이 서명은 흘려 쓴 것 같았습니다. 획도 완전히 달랐어요. 저건 내 손이 아니야. 손이 떨렸어요. 보험 금액을 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죽거나 다치면 남편이 받게 되는 돈이 상당했어요.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목욕을 마치려나 봐요. 서둘러 서류철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 다니던 내과였어요. 10년 넘게 다닌 곳이라 의사 선생님과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김주호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친절하시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믿고 있어요. 선생님, 제 약이 바뀐 것 같아서 확인하러 왔어요. 바뀐 약을 가져가서 보여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르신, 이건 혈압약이 아니에요. 수면진정제 계열입니다. 누가 바꾼 거예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요즘 복용하시면서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증상들을 말씀드렸어요.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낮에도 졸린 증상, 입맛이 없어진 것까지요. 혈압약 대신 이런 약을 복용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위험도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 팔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보셨어요. 이거 심박수 기록되죠?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스마트워치는 작년에 큰아들이 사준 거였어요. 건강 관리하라면서요.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익숙해져서 매일 확인해요. 걸음수도 재고 심박수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난 몇 주간의 심박수 기록을 보니 확실히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분당 70회 정도였는데 약을 바꿔 먹기 시작한 날부터 갑자기 치솟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프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약 복용 직후에 심박수가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패턴이 보여요. 시간대도 일치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기록을 출력해 주셨어요. 이 데이터는 잘 보관해 두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압약은 다시 제대로 처방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약국에 갔습니다. 선녀 씨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선녀 씨, 혹시 제 약 대신 다른 약을 누가 사간 적 있을까요? 선녀 씨는 컴퓨터를 확인해 보셨어요. POS 시스템이라고 하는 판매 기록을 뒤져보신 거예요. 미정 씨 이름으로는 약 교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더군요. 여기 보세요. 현금 구매 기록이 이틀에 한 번씩 있어요. 같은 성분의 약인데 포장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다른 포장의 약을 사간 것 같아요. 누가 샀는지 알 수 있을까요? CCTV는 있어요. 다만 경찰 협조가 필요하죠. 개인정보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기록들은 출력해 드릴게요. 증거로 보관하세요. 선녀 씨가 출력해 주신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점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 약을 바꾼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보험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무서웠어요.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상냥해졌어요. 평소에는 잘 안 하던 행동들을 했습니다. 미역국도 끓여주고 배숙성차도 타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해주더라고요. 평소에는 TV 보기 바쁘다고 부엌일을 잘 안 도와줬는데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요? 이 나이에 잘해주면 죄야?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 같았어요. 눈은 웃지 않고 있더군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런데 뭐? 요즘 제가 먹는 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 챙기라는 거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확인해 보니 서랍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자물쇠가 달려 있더군요. 작은 디지털 자물쇠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급하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뭔가 해롭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요. 복순 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내일 만나자.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언니 무서워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미정아, 겁먹지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었을 때는 서로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가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약사 선녀 씨,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복순 언니까지 제 편에 서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도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평생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저를 해치려 한다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기나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 몰래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무서웠거든요. 카페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일부러 조금 먼 곳을 택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긴장이 됐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설계사가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정 어르신이시죠? 그는 명함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참 애쓰시더군요. 배우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을 늘리셨어요. 제 서명이요. 이거 제가 했나요? 보험 서류 중 하나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어제 베란다에서 본 그 서류였습니다. 복사해 둔 거였어요. 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변하더군요. 대리 서명은 불법입니다만 남편분이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길래요. 구두 동의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게 어르신께서 건망증이 좀 있으시다고. 제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남편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녹음된 게 있을까요? 제가 동의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그는 눈을 흘겼습니다. 뭔가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건 회사 규정상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충분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남편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건망증 있는 노인,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 그렇게 포장해서 보험을 늘린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가 장복이 나오신 길이었어요. 미정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언니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언니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놈이 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정말 나쁜 놈이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CCTV, 녹음, 병원 기록까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도 움직여.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장 보러 갔다가 복순 언니 만났어요. 요즘 복순이하고 자주 만나네. 남편의 목소리에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미정아, 바람 쐬러 가자. 산 좋고 공기 맑은 데로. 갑자기 웬 여행 이야기인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디로요? 강원도 쪽으로. 단풍도 볼 겸. 그 순간 절벽이 떠올랐어요. 산속, 인적이 드문 곳.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저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아니야, 의심은 증거로만 하자.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미끼를 던져봤어요. 좋아요. 근데 내 약부터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내일 약국에서 교체하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또 약 타령이야?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이 좀 이상하다고. 남편은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리모컨을 꽉 쥐고 있더군요. 알았어. 그럼 약부터 정리하고. 그날 밤 저는 복순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CCTV 확인, 경찰 협조 부탁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알아본다. 너 혼자 움직이지 마라.
위험해.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웠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남편이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증거들은 분명했어요. 바뀐 약, 대리 서명된 보험, 이상한 통화.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부엌에서 톡톡 소리가 났어요.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나가봤더니 남편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약통과 설탕병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차나 좀 타려고. 남편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여보, 내일은 제가 운전할게요. 뭘? 여행 말이에요. 제가 면허는 있으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서로 믿고 살았잖아요. 남편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많이 떨렸는지 받침 위에 제대로 놓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넌 모르는 게 많아.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 듣는 어조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아프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병원비, 간병비.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보험을 늘린 거예요? 그래. 그런데 왜 제 서명을 까먹을까 봐서.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나갔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요. 저는 그 기회에 복순 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남편이 나갔어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알았어. 약국에서 만나자. 선녀 씨도 불렀어. 약국에 가니 이미 언니가 와 계셨어요. 선녀 씨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선녀 씨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 CCTV 확인 허가가 나왔어요. 경찰에서 협조해 주기로 했고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미정 씨, 마음의 준비는 하세요. 진실이 생각보다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선녀 씨의 말에 가슴이 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알아야 해요. CCTV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틀렸기를 바라면서요. 남편이 무고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2번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 슬리퍼를 신고 현금으로 약을 사는 모습이었어요. 신발이 같네요. 몸짓도 똑같고. 경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약을 바꾼 게 맞았습니다. 약국을 나오면서 복순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이제 결정해야 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신고할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무섭긴 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직접 물어보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도 45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였어요. 제 목숨을 지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내일이 경계선이 될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결정되는 날이요. 그날 아침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복순 언니, 박선녀 약사님, 김주호 의사 선생님 모두와 약속을 잡았어요. 오늘은 모든 증거를 모으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어요.
중요한 날이니까 단정하게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난 며칠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먼저 약국으로 갔어요. 선녀 씨가 경찰관과 함께 CCTV를 다시 틀어주셨습니다. 어제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어요. 화면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 갈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이 슬리퍼 확실해요?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네, 남편이 신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사준 거라서 기억해요. 발가락 부분이 조금 다른 것까지 똑같아요. 화면 속 남자는 현금으로 약을 사고 있었습니다. 포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카운터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넣는 모습도 나왔어요. 신발도 동일하고 몸짓도 동일하네요. 걸음걸이 패턴도 비슷하고요. 경찰이 메모하면서 말했어요. 이분이 총 몇 번 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선녀 씨가 기록을 뒤져보셨어요. 컴퓨터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하나씩 찾아보시더군요. 지난 한 달간 7번 오셨어요. 모두 같은 약을 현금으로 구매하셨고요. 매번 포장 교체를 요청하셨어요. 7번이나 왔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예요. 미정 씨가 복지관에 가시는 시간이죠. 제가 복지관에 가는 시간을 노렸다는 뜻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은 병원이었습니다. 김주호 의사 선생님이 제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컴퓨터로 출력해 주셨어요. 그래프를 보니 더욱 분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약 복용 직후에 심박수가 급등하다가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돼요. 정확히 시간대가 일치합니다. 그래프에는 제가 약을 먹은 시간마다 심박수가 치솟는 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들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예요. 혈압약 대신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수면제 성분이 혈압약과 섞이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칫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위험도 있었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다행히 빨리 발견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보험 설계사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복순 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언니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녹취 파일 있잖아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설계사는 한참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회사에 알려지면 문제가 되는데. 걱정 말아요. 우리가 지켜줄게.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야. 복순 언니가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녹취 파일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요즘 자주 어지러워서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보장 범위를 상해 입원으로 늘려주세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제가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손이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들어보세요. 두 번째 녹음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아내가 혈압약을 자꾸 까먹어서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대신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장을 늘려야겠어요. 제가 약을 까먹는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포장한 거였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설계사가 파일을 복사해 주셨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과 직접 대화하는 거였어요. 녹음 기능을 켜고 모든 걸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가방에 모든 증거들을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있더군요.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고 있었어요.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약 때문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해서 대화가 잘 녹음되도록 했어요. 여보, 제 약을 바꾼 게 맞죠?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없던 행동이었어요. 여보, 실수였다고 하세요. 그럼 이해할게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 실수였어.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실수라고 하셨죠? 그런데 보험은 왜 늘렸어요? 노후 대비지. 별것 아니었어. 제 서명을 대신 한 것도 실수인가요? 대신 좀 했어.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다 널 위해서지. 남편의 말은 자꾸 앞뒤가 안 맞았어요. 변명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저를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보험금 때문이었나요? 그 질문에 남편이 움찔했어요. 핵심을 찔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요.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날 의심해? 평생 같이 산 남편을? 의심이 아니라 증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약국 기록, 병원 진료 결과, CCTV 사진, 보험 서류까지요.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뭘까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CCTV에 나온 건 당신이에요. 슬리퍼도 제가 사준 그 슬리퍼고요. 그리고 이건 병원 기록이에요.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복순 언니, 경찰관, 박선녀 약사님, 김주호 의사 선생님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미리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미정 씨, 괜찮아요? 복순 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셨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피할 길이 없었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돈에 눈이 멀어서. 뒤늦은 후회였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조사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우연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CCTV 영상, POS 기록, 스마트워치 심박 데이터, 약물 성분 분석, 보험 녹취 파일, 그리고 제가 직접 녹음한 자백까지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어려웠어요. 복순 언니가 소개해준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부부간의 일이라며 망설이셨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시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부간의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자식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큰아들과 작은딸이 서울과 부산에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큰아들이 물어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증거가 있어.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니. 하지만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인데, 45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작은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엄마를 지지할게요. 하지만 아버지도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재판정에 서는 날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어요. 복순 언니가 당당하게 서라고 하시면서 빌려주신 거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증인석에서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복잡한 이유도 거창한 명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우겼어요. 하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판사님이 선고를 내렸을 때 제 심장은 조용히 정상 박자로 돌아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건데. 그래도 45년이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아,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우리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집도 정리했어요. 큰 짐은 기부하고 작은 화분 하나만 새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키우던 건데 식물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새로 이사한 집은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처음 며칠은 적적했습니다. 45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되니까요. 밥도 한 그릇만 짓고 반찬도 조금씩만 만들어야 했어요. TV 소리도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조용한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할 수 있었거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약을 챙겨 먹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복순 언니가 자주 놀러 왔어요. 미정아, 혼자 사니까 어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자유로워요. 그래, 넌 강한 사람이야. 박선녀 약사님도 새 집 근처 약국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곳 약사님께도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약 관리를 더 꼼꼼히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미정 씨, 약은 항상 확인하시고요.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김주호 의사 선생님도 정기 검진 때마다 더 자세히 봐주셨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스마트워치 데이터도 안정적이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때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건 미정 씨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부 약정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노인 약물 안전 교육을 위해 쓰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겪었던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선녀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정 씨 덕분에 이제 다른 어르신들이 덜 위험하실 거예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보람이에요. 가을이 깊어갔어요. 새집 창문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을 텐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더 가까워졌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강미정님,
글씨가 참 또박또박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노인 안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받아들였어요. 강연 당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 또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미정 씨, 저도 요즘 남편이 이상해서요.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가 겪었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찬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보던 풍경인데 이제는 혼자 보고 있었어요. 외롭기보다는 평온했습니다. 휴대전화 녹음함을 열어서 그때의 녹음 파일들을 지웠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과거는 증거로 남겨두되 제 마음속에서는 지우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약봉지를 확인했어요. 이름, 용량, 날짜 모두 정확했습니다. 심박수도 고르게 뛰고 있었고요.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살아있다.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어요.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답장을 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작은 카드 한 장을 보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누군가 당신의 약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삶을 바꿔치기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의심을 미움으로 키우지 마세요. 증거로 돌려놓으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순 언니 같은 친구, 선녀 씨 같은 약사님, 김주호 선생님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혼자라고 무시당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오늘 딸의 결혼식장에서 숨겨진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